2021년 6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회의장. 나는 단상에서 조국을 옹호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350명의 청중, 수백 개의 시선, 동시통역 헤드셋 너머로 들리는 한숨. 나는 계속 읽어내려갑니다. 한 글자 한 단어, 모두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선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17년간 나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짓말, 회의실에 앉으면 거짓말, 가족에게 전화해도 거짓말, 밤에 잠들기 전까지 거짓말. 오늘 그 거짓말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박수도 없습니다. 나는 연단에서 내려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거울 속 내 얼굴. 45세. 백발이 절반입니다. 눈가 주름이 깊습니다. 누가 봐도 지친 얼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문자 한 통. 준비됐습니다. 오후 3시 30분.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세면대를 붙잡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되는 거야. 시계를 봅니다. 오후 2시 47분. 43분 후면 나는 조국의 배신자가 됩니다. 아니, 43분 후면 나는 자유인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명의 엘리트 외교관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1991년 가을, 평양 외국어 학원. 김진혁 담임 선생님이 교탁을 쳤습니다. 전교생 1000명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특별반이다. 당과 수령님의 은혜로 선발됐다. 13세. 나는 외국어 영재로 선발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000명 중 단 3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당 간부인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사대가 이어온 충성의 결실이다. 어머니는 거실 장군님 초상화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장군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도 따라 무릎 꿇었습니다. 13살 소녀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날부터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하루 15시간 공부. 일주일에 하루 휴식. 너희는 조국의 얼굴이 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싸울 전사들이다. 밤 11시. 기숙사 침대. 친구 성우가 속삭였습니다. 진혁아, 우리 정말 대단한 거 맞지? 당연하지.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1996년 9월 모스크바행 비행기. 18세. 나는 모스크바 국립대학 유학생이 됐습니다. 평양 순안공항. 배웅 나온 부모님. 아들아, 우리의 자랑이다. 체제의 우월성을 똑똑히 보여라. 내 아버지.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생애 첫 해외. 창밖으로 평양이 작아집니다. 회색 건물들. 텅 빈 거리들. 6시간 후. 모스크바 셰레메티에보 공항.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공항이 거대했습니다. 끝없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조심스럽게 걷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동무, 여기서는 조심해야 하네. 자본주의의 유혹이 많으니. 네, 알겠습니다. 기숙사로 가는 차 안. 창밖 풍경. 네온사인. 수백 대의 자동차. 24시간 켜진 가게 불빛. 걷고 웃고 자유로운 사람들. 이게 세계구나. 모스크바 국립대학 기숙사. 첫날 밤. 룸메이트는 김성우. 나와 함께 선발된 친구. 진혁아, 나 좀 이상해. 뭐가? 우리가 배운 거 좀 이상하지 않아? 밖에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굶어 보이지 않더라.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일 후, 첫 슈퍼마켓. 성우가 나를 끌고 갔습니다. 형, 이거 봐야 돼.
슈퍼마켓 입구. 자동문이 휘익 열렸습니다. 그리고 진열대 가득한 식품들. 바나나 산더미, 오렌지 산더미, 치즈만 50종류, 빵만 100종류, 고기, 생선, 채소. 끝없는 통로, 끝없는 선택.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배급소에서 한 달에 2번 줄을 섰습니다. 쌀 300지, 옥수수 500지. 고기는 명절에만. 진여가 괜찮아? 성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나라? 지상낙원? 그럼 이건 뭐지? 첫 균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4년 후 2000년 졸업. 평양 귀국 명령. 공항 입국장. 김일성 초상화. 환영 나온 대표부. 동무들 수고했네. 조국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네. 환영식에서 나는 연설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부패상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짓말. 관객들이 박수쳤습니다. 아버지가 눈물 흘렸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거짓말쟁이가 됐구나.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성우는? 나와 함께 모스크바에 간 친구. 함께 슈퍼마켓을 본 친구. 그는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후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성우 동무는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탈주자로 규정합니다. 나는 그날 밤 떨었습니다. 성우야, 너는 용감했구나. 나는 비겁했구나. 2004년 봄, 유엔 제네바 대표부 발령. 28세. 나는 외교관이 됐습니다. 동무는 이제 조국의 얼굴이네. 서방 제국주의자들에게 우리의 위대함을 보여주게.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 아내 수진 26세와 딸 민지 5세도 동행. 제네바 공항에서 수진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떨려요. 나도. 하지만 잘할 수 있어. 민지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빠, 여기 건물 예뻐요. 레만 호수가 보였습니다. 알프스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유엔 회의장, 첫 출근. 각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의장이 발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뜹니다. 정치범 수용소 사진, 탈북자 증언 영상, 굶주린 아이들. 내 차례가 왔습니다. 대표가 나를 쳐다봅니다. 김서기관 답변하게. 나는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모든 국민이 행복합니다. 지금 보신 자료는 제국주의의 악의적 조작입니다. 청중석에서 한숨 소리. 누군가 고개를 쳤습니다. 나는 계속 읽었습니다. A사 용지 5장. 모두 거짓말.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수진이 잠들었습니다. 민지도 잠들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나는 오늘 몇 번 거짓말했지? 50번? 100번? 매일이 그랬습니다. 하루 18시간 거짓말 업무. 오전 9시 인권이사회 회의. 우리나라에는 정치범이 없습니다. 거짓말. 오전 11시 언론 브리핑. 탈북자들은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합니다. 거짓말. 오후 25고서 작성. 주민들의 충성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오후 5시 평양 본부 전화보고. 서방의 공격을 잘 방어했습니다. 거짓말. 저녁 8시 다른 외교관들 감시 보고. 박 참사관이 프랑스 외교관과 사적 대화했습니다. 밤 11시 귀가. 여보, 오늘 회의 잘 끝났어. 거짓말. 지옥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레만 호수. 퇴근 후 호수를 걸었습니다. 물이 맑았습니다.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아이. 아빠, 저기 오리 봐. 어머, 정말 귀엽다. 웃음소리. 자유로운 웃음.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웃었지? 민지는 5살인데 한 번도 자유롭게 공원에서 뛰어본 적 없습니다. 항상 감시. 항상 조심. 아빠가 외교관인 거 자랑스럽지? 응. 민지는 모릅니다. 아빠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그날 밤도 울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07년. 나는 이제 능숙한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회의장에서 웃으며 거짓말. 저녁에는 다른 외교관들과 저녁 식사. 감시 보고서 작성. 밤마다 양심의 가책. 아침이면 다시 거짓말. 그런데 2007년 어느 날 회의장 복도에서 한 남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북한 사투리. 저 탈북자입니다. 오늘 증언하러 왔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바쁩니다. 돌아서려는데. 잠깐만요. 그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저 알아요. 당신도 알고 있다는 거.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당신 눈빛에서 봤어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렸습니다. 2007년 12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청문회. 다음은 탈북자 증언을 듣겠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그 사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강철민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입니다. 2005년 아버지가 중국에서 쌀을 밀수입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척발됐습니다. 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어머니와 저는 노동교화소로. 어머니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하루 옥수수죽 한 그릇. 겨울에도 난방 없음. 저는 2년 후 탈출했습니다. 중국으로, 그리고 여기까지. 그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저 북한 대표단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나를 봤습니다. 북한 대표단 답변하시겠습니까? 대표가 나를 쳤습니다. 김서기관. 저자를 반박하게. 나는 일어섰습니다. 강철민을 봤습니다. 그의 눈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 눈빛은 진짜였습니다. 저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다시 쳤습니다. 빨리. 저 증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강철민이 나를 봤습니다. 실망한 눈빛. 우리나라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없습니다. 거짓말. 그날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수진이 잠든 옆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VPN을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적발되면 끝입니다. 검색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성사진. 수용소 배치도. 탈북자 증언 수백 건.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새벽 6시까지 읽었습니다.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내가 부정한 모든 것이, 내가 거짓말로 덮은 모든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2008년 1월 평양에서 온 편지. 대사관 우편함에 편지 한 통. 딸 민지 필체. 아빠에게. 아빠 언제 와? 나 아빠 보고 싶어. 평양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긴 한데 아빠가 더 좋아. 선생님이 아빠 자랑스럽대. 조국을 지키는 외교관이래. 나도 아빠처럼 클 거야. 빨리 와 아빠. 사랑해요. 민지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외교관. 아니야 민지야.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아빠는 진실을 파는 사람이야.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왜? 무슨 일이야? 나 이러다 미칠 것 같아. 진여가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는 일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청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2008년 6월 아내의 전화. 새벽 2시. 평양에서 걸려온 전화. 여보. 수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갔어. 무슨 일이야? 갑상선 암이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의사가 그러는데 수술해야 한대. 근데 여기는 약이 없대. 수술 장비도 부족하대. 내가 뭐라도. 진여가. 수진이 울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해? 민지는 민지 미래는? 나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우리 딸은 평생 감시당하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탈북하자. 하지만 2008년 7월 제네바 호텔방 노트에 리스트를 적었습니다. 탈북하면 수진 치료 가능, 민지 자유로운 삶, 나의 양심 회복. 하지만 평양에 남은 가족들, 아버지 68세당 간부, 어머니 65세 교원, 남동생 25세 군인, 여동생 23세 의사, 조카 2세, 총 5명. 탈북하면 3대 처벌, 정치범 수용소, 나 하나 vs 가족 전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나 수진 민지 3명 구원, vs 부모 남동생 여동생 조카 5명 지옥. 수학적으로 손해입니다. 하지만 민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아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일주일간 하루도 못 잤습니다. 어느 날 밤 평양 부모님께 전화. 아버지. 아들 왜? 저 아버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네가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너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야. 네 동생들도 너 덕분에 좋은 직장 얻었어. 조카도 좋은 유치원 다니고. 칼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네,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여동생 전화. 오빠. 여동생 소의 목소리. 오빠 덕분에 나 좋은 병원 발령받았어. 명문 가문이라고 특혜래. 고마워, 오빠. 그래. 오빠, 나 결혼할 것 같아. 좋은 사람 만났어. 당 간부 아들인데 오빠 덕분에 만났대. 축하해. 오빠가 우리 가족 기둥이야. 오빠 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레만 호수 한밤중.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내가 탈북하면 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 어머니도, 남동생도, 소희도, 2살 조카도, 5명 모두 지옥. 나는 그들을 죽이는 거야. 하지만 민지를 이대로 둘 순 없어. 수진을 이대로 둘 순 없어.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해답이 없었습니다. 2008년 10월 수진 전화. 여보. 수진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미루래. 전기가 자주 끊긴대. 뭐? 의사가 그러는데 수술 중에 전기 나가면 위험하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야? 21세기에 전기가 끊겨서 수술을 못해? 여보, 조용히 해. 도청돼. 나 상관없어. 진여가 제발. 수진이 울었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미안해, 아버지, 어머니. 미안해, 동생들. 하지만 내 가족을 먼저 살려야 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나도 날 용서 못하니까. 밤새 울며 쓴 편지. 아버지, 어머니께.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아들은 조국의 배신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수진이 아픕니다. 민지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들은 비겁한 인간입니다. 가족을 버리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지켜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책감 안고 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들 진혁. 편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노트북에만 저장했습니다. 2008년 11월 제네바 한국 식당. 점심시간.
식당에 혼자 갔습니다. 구석자리,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식사 중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혼자 앉아도 될까요? 한국 사람, 40대 중반. 네. 그가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더니 작은 메모지를 테이블에 놨습니다. 나는 한국 정부 사람입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화장실 2번 칸으로 오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탈북을 생각하는 걸? 함정일까? 북한 보위부 함정?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나는 10분간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2번 칸.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직원입니다. 당신이 탈북을 고민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만이 아니라 평양에 있는 가족도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네. 쉽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중국 브로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언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 그가 종이 한 장을 줬습니다. 이메일 주소 하나. 전이버 2008PROTONMAIL. 이 이메일로만 연락하세요. 암호화돼 있습니다.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합니다. 조건은 하나. 당신의 증언입니다. 제 증언? 네.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 유엔에서 겪은 모든 거짓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6개월. 매주 암호화 이메일. 나 평양 가족 상황 확인 가능한가요? 답 확인했습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나 수진 치료는? 답 한국 도착 즉시 최고 병원 배정됩니다. 나 민지는? 답 정착 지원, 학교 배정 모두 준비됐습니다. 매일 밤 노트북으로 자료 수집, 유엔 회의 내부 문건, 북한 대표부 지시 문서, 거짓말 매뉴얼, 감시 체계 보고서, USB에 저장, 암호 걸어서 숨김. 2009년 2월 중국 브로커 계획. 이메일이 왔습니다. 가족 탈출 루트 확정. 1단계 당신이 먼저 탈출. 2단계 한국 도착 후 2주 뒤. 3단계 평양 중국 국경. 4단계 중국 동남아시아. 5단계 제3국 한국. 예상 기간 3개월. 성공률 70%. 70%. 10명 중 3명은 실패. 실패하면 온 가족 정치범 수용소.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3월 변수. 수진 전화. 여보 병원에서.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대. 다음 달까지 수술 못하면. 뭐? 전이 될 수 있대. 결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고. 다음 주. 답장. 컨펌드. D-데이 2009년 3월 21일. 2009년 3월 21일. 제네바 대사관. 평범한 토요일. 아침 8시. 대사관 조회. 동무들. 다음 주 파리에서 UNESCO 회의가 있네. 김서기관, 자네가 가게. 네, 대사동지. 출장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파리. 프랑스. 계획대로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 파리행 기차. 제네바역. TGV 고속열차. 대사관 차량이 나를 내려줬습니다. 김서기관, 회의 잘하고 오게. 네, 감사합니다. 기차에 탔습니다. 좌석 A12. 가방 안에 여권, USB 증거자료, 현금 5,000유로, 한국 대사관 주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가 멀어집니다. 레만 호수가 작아집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3시간 30분 후. 파리 리옹역. 오후 2시 15분. 플랫폼에 내렸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였습니다.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코리언 엠버지? 예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15분 후 뒷좌석 거울로 봤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 계속 따라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아니면 착각?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좀 빨리 가주실 수 있나요? 파던, 패스터, 플리즈. 속도를 높였습니다. 뒷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확실합니다.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부 정보원? 이메일 해킹? 한국 대사관 앞 200M. 택시가 멈췄습니다. 코리언 엠버시. 돈을 주고 뛰어내렸습니다. 뒤에서 차문 열리는 소리. 김진혁. 북한 사투리. 보위부 요원. 뛰었습니다. 대사관까지 200m. 멈춰. 뒤에서 발소리. 100m. 숨이 찹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50m. 대사관 철문이 보입니다. 태극기가 보입니다. 잡아. 뒤에서 손이 내 어깨를 쳤습니다. 그 순간 대사관 경비가 철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굴러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뒤에서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 김진혁. 나와. 배신자. 나는 바닥에 누워 숨을 헐떡였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를 데려갔습니다. 지하 1층 방. 여기서 2주 계시면 됩니다. 서류 처리하는 동안. 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뜁니다. 성공했다. 하지만 그날 밤 북한 대사관 발표. CNN 뉴스. 북한 유엔 외교관 탈북. 김진혁. 프랑스에서 한국 대사관 진입. 북한 당국 배신자 규탄. 화면에 내 사진. 그리고 평양거리. 군중 집회. 배신자 김진혁 처단하라. 화면에 내 가족 사진.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 모두 단상에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배신자의 가족입니다. 군중이 돌을 던졌습니다. TV를 껐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전화. 새벽 4시. 대사관 직원이 노크했습니다. 김진혁 씨 전화 있습니다. 누구요? 부인분이요. 뛰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진혁아. 수진 목소리. 여보, 어떡해? 괜찮아? 응, 나 지금 베이징이야. 뭐? 민지랑 같이. 브로커가 우리 빼냈어. 벌써? 계획은 2주 후였습니다. 응, 상황이 급해져서. 북한 당국이 우리 체포하려 했대. 그래서 급하게. 민지는? 옆에 자고 있어. 괜찮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니야. 고마워. 당신이 결정해줘서. 우리 이제 자유야. 응. 우리 이제 자유야. 예상치 못한 반전. 하지만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혁아. 그런데? 응? 내 부모님도 같이 왔어. 뭐? 응. 브로커가 함께 빼냈대. 북한이 우리 집안 전체 처벌하려 해서. 장인어른, 장모님도? 응. 지금 다른 안전 가옥에. 그럼 우리 부모님은? 침묵. 그건 알았습니다. 내 부모, 내 동생들은 그대로입니다. 미안해 여보. 브로커가 당신 가족만. 시간이 없었대. 그래.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수진과 민지는 구했습니다. 2009년 4월 인천공항. KLM 항공. 암스테르담 경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레이디즈 언드 젠털르민. 웰컴 투 솔, 사우스 코리어. 14년 만에 귀국. 아니, 첫 입국. 나는 북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한국 사람이 됩니다. 입국장. 수진과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무서웠지? 응. 근데 엄마가 아빠 만나러 간다고 해서 안 무서웠어.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응. 우리 해냈어. 국정원 조사. 2주간 조사. 당신이 가진 정보 모두 제공해주세요. 네. USB를 넘겼습니다. 17년간의 기록. 유엔 회의 문건. 거짓말 지시서. 감시체계. 북한 외교 전략. 대단하십니다. 이 정보로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원 정착교육. 3개월간 교육. 한국 사회 적응. 직업훈련. 심리상담.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평양 가족 생각 많이 하시죠? 네. 죄책감 느끼시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선택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올바른 선택하셨어요. 올바른 선택. 그게 위로가 될까요? 서울 작은 아파트. 2009년 8월. 정착금으로 전세 얻었습니다. 경기도 작은 아파트. 방 2개. 제네바 관저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민지가 웃었습니다. 아빠, 나 학교 다닐 수 있어? 응, 다닐 수 있어. 친구 사귈 수 있어? 응, 많이 사귀렴. 자유로운 거야? 응, 이제 자유야. 수지는 병원 치료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완치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 의사의 말. 수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미안해, 이제서야. 아니야. 고마워. 번역 일 시작.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외교 문서 번역. 하루 10시간 일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 제네바 때는 월급 1만 유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실을 번역합니다. 12월 북한 소식. 탈북자 네트워크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김진혁 씨 가족 소식입니다. 심장이 맺었습니다. 부친 김영수, 정치범 수용소 이송. 모친 박순희, 동반 이송. 남동생 김진수, 노동교화소. 여동생 김소혜, 해임 및 감시 대상. 눈물이 났습니다. 조카는? 소식 없습니다. 2살 조카. 어디 있을까? 살아있을까? 2010년, 2011년, 2012년. 3년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수지는 완치 판정받았습니다. 나는 번역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악몽. 꿈속에서 아버지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 흘립니다. 남동생이 나를 원망합니다. 형, 왜 우릴 버렸어? 형만 살았어? 형 때문에 우리 여기 왔어. 꿈에서 깨어납니다.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수진이 깼습니다. 여보, 또 악몽? 응. 당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매일 밤이 그랬습니다. 2013년 1월 탈북자 모임. 한 달에 한 번 탈북자들이 모입니다. 김진혁 씨, 가족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2009년 이후 소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어떤 이는 가족 전체 탈북 성공. 어떤 이는 가족이 수용소에서 사망.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 아침에 눈을 뜹니다.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저녁 식사. 어머니는 뭘 드시고 계실까? 밤에 잠들기 전. 동생들은 살아있기는 할까? 매일이 고문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감옥이었습니다. 2013년 8월 15일 광복절.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평양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래. 언제 만날 수 있어? 아빠도 모르겠어. 전화는? 그것도 안 돼. 왜? 북한이랑 남한은 아직 전쟁 중이야. 전쟁? 응. 그래서 연락이 안 돼. 민지가 울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힘들어. 칼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아빠 때문이야. 수진이 민지를 안았습니다.
민지야, 아빠 잘못 아니야. 하지만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맞아. 내 잘못이야. 내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2013년 10월 17일, 평범한 목요일. 저녁 7시.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수진이 저녁 준비 중. 민지는 숙제 중. 평범한 일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알 수 없는 번호.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혁이 형?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 목소리. 진수야? 남동생. 4년 만에 듣는 목소리. 형. 형 맞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수야? 어디야? 괜찮아? 수진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형. 나 지금 중국이야. 뭐? 소희랑 조카랑 같이. 우리 탈출했어. 너희들이 어떻게? 형, 긴 얘기야. 지금 브로커 집에 있어. 다음 주 태국 가. 그리고 한국 가.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형이. 형, 사과 그만해. 형 덕분에 우리 살았어. 뭐? 엄마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 진혁이 따라가라. 살아라. 엄마? 엄마는 어디 계셔? 침묵. 엄마는 2011년에 돌아가셨어. 수용소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빠는? 아빠도 2012년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안해, 형. 형한테 이런 말. 아니야. 계속해. 소희는? 소희는 멀쩡해. 조카도 건강해. 지금 5살이야. 5살. 마지막 본 게 2살. 너희 어떻게 탈출했어? 형이 보낸 돈. 내가? 응. 한국 브로커가 연락 왔어. 김진혁이 보낸 돈으로 가족 구출하겠다. 처음엔 안 믿었어. 함정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였어. 수진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형, 3년간 모은 돈 5천만 원. 그거 브로커한테 보냈잖아. 수진이 한 겁니다. 나 몰래. 여보. 수진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말 안 하고. 근데 당신 매일 악몽 꾸는 거 못 봐줬어. 진수가 말했습니다. 형, 고마워. 형 아니었으면 우리 죽었어. 엄마가 마지막에 웃었어. 진혁이가 우리 구할 거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소식. 30분 후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형, 이번엔 소희. 여동생. 소희야, 오빠 보고 싶었어. 나도. 진짜 많이. 오빠 있잖아. 응? 아빠 메시지 전해달래. 뭐? 아빠가 수용소에서 편지 남겼어. 내가 가지고 나왔어. 읽어줄래? 소희가 울면서 읽었습니다. 아들 진혁에게. 내 선택을 탓하지 않는다. 네가 용감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감옥에 살았다. 너는 탈출했다. 자랑스럽다. 네 동생들을 부탁한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우리 목까지. 아버지가 전화기를 놓았습니다. 오빠 들었어? 응. 아빠는 오빠 원망 안 했어. 자랑스러워했어. 고마워 소희야. 우리 곧 만나. 응. 곧 만나자. 2013년 10월 29일 인천공항. 입국장. 나, 수진, 민지가 기다렸습니다. 아빠 떨려. 나도.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진수가 나왔습니다. 4년 만입니다. 형. 뛰어가 안았습니다. 진수야, 진수야. 형 나왔어. 정말 왔어. 소희도 나왔습니다. 조카를 안고. 오빠. 소희야. 5명이 공항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그만 사과해. 우리 이제 자유야. 조카가 나를 봤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삼촌이야. 삼촌? 응. 삼촌.
조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치범 집안의 아이. 하지만 이제 자유야. 알아? 자유가 뭐예요?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공항 밖. 택시를 탔습니다. 5명 조카.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집이요. 우리 집.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입니다. 네온사인. 자동차. 자유로운 사람들. 진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형, 이게 대한민국? 응. 이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진수가 울었습니다. 소희도. 민지가 조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가족이야. 응. 우리 다 가족이야. 2021년 6월 15일 유엔 제네바 회의장. 오프닝으로 돌아옴. 오후 3시 30분. 회의가 끝났습니다. 나는 복도를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 로비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택시를 탑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코리언 엠버지? 예스. 마지막 거짓말입니다. 아니, 이제 진실입니다. 한국 대사관 앞. 내렸습니다. 철문 앞에 섭니다. 12년 전 파리에서 이런 문을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제네바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혁입니다. 망명 신청합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대사관 안. 직원이 맞았습니다. 김진혁 씨 기다렸습니다. 네. 이제 공개 증언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USB를 꺼냈습니다. 17년간의 거짓말. 모든 기록. 이게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 밤 서울집에 전화. 여보,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 다행이다. 수진이 울었습니다. 진수랑 소희는 옆에 있어. 바꿔줄게. 형, 뉴스 봤어. 응. 형 대단해. 정말.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언제 와? 다음 주. 조사 끝나면. 기다릴게. 민지 목소리. 아빠, 자랑스러워. 고마워, 딸. 아빠, 이제 더 이상 거짓말 안 하는 거지? 응. 이제 안 해. 아빠가 영웅 같아. 아니야. 아빠는 그냥 뒤늦게 용기 낸 사람이야. 2021년 7월 서울 사무실.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김진혁. 번역가 앤드 인권운동가. 진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형, 어울려. 그래? 응. 이제 진짜 형다워. 진짜나? 응. 거짓말쟁이가 아닌. 웃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5명 조카. 한강공원. 피크닉. 민지와 조카가 뛰어놉니다. 소희가 웃습니다. 수진이 김밥을 쌉니다. 진수가 노래합니다. 나는 그들을 봅니다. 이게 자유구나. 조카가 달려왔습니다. 삼촌, 저기 연 날리는 사람 있어요. 그래? 우리도 날릴까? 좋아요. 연을 샀습니다. 함께 날렸습니다.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조카가 소리쳤습니다. 삼촌, 저거 어디까지 가요? 어디든 갈 수 있어. 북한도 가요? 침묵. 응. 언젠가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요? 응.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유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자유야. 사무실에서 혼자. 밤 11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문서. 제목 거짓말쟁이의 고백. 타이핑을 시작합니다. 17년간 나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비겁함에서 시작해 용기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끝납니다.
진실은 영원히 남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번역 일을 합니다. 이번엔 진실을 번역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요. 그리고 북한에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당신들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김진혁 2021년 7월 서울에서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 야경. 수백만 개의 불빛.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도 그 중 하나야.